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42.7%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박희정 시 의원. 보수 텃밭, 포항의 정치 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축하드려야죠. 그러죠. 대선에 성공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재선되시면서 표정이 한숨 좋아지신 게 왜 초선 때는 비례였거든. 이번에 이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기분 다르세요? 그렇죠. 다르죠, 아무래도. 예. 너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즐거움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더 심해졌고요. 야, 이제 정말 실력으로 잘해야 될 때가 됐구나. 주민들 곁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희를 저기 지곡초 앞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지곡초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미세먼지 있는 날에도 운동장에서 이렇게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 좀 사정이 있는데요. 이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면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줘야 하지만 이미 신청 단계에서 포항시가 뭐 일정 부분 매칭을 하겠다는 약속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포항시에서 이 방송 보시면 매칭 좀 해주십사 하고 여기 왔습니다. 공약이었습니까? 공약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학교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교실 집축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지금 뭐 체육- 지역구 학부모님들이 지금 눈이 지금 번쩍 뜨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잘한다 정치. 일단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맨날 국회 얘기만 듣지 지방의회는 도대체 어떤 거라는 맞습니다. 곳이야? 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설명 좀 먼저 들어볼게요. 저희가 6.25전쟁 직후에 지방 자치를 잠깐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신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산이 됐다가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 포항시 의회가 출발을 했는데 요즘엔 지방자치 범위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요. 주민 민원이 전부 압축되는 것이 포항시가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 있고 뭐 시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 현실과 또 맞닿아 있는 의원님들이 바로 시의원님들. 말 그대로 우리한테는 생활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네.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지난 7대 의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시나요? 7대 의회 때는 아무래도 의사결정 자체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32명의 시의원들 중에 27명이 특정 정당,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출신이었고 민주당 의원은 딱 2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원이요. 이제 정부로 가야 되는 민원까지 일단은 포항시로 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기울어지면 대화가 안 되고 이게 한쪽의 의견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7대 의회 때는 정말 그런 거라 이렇게 대화를 시도조차 하기 힘든 구성이었고 이제 8대 의회가 되면서 이제 한국당 19명, 민주당 10명, 그리고 이제 무소속 의원님들 이렇게 3명 구성이 됐는데 이제 시민들께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대화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에서 살펴봐라 라는 게 뜻이었을 텐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서 많이 좀 시끄러웠죠. 7대 때는 몇 명 대 몇 명? 정당 숫자만 말씀드리면 예, 예. 27대 2였죠. 그럼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바뀐 거죠? 19대 10. 그럼 뭐 사실 바람이 좀 불었다라는 그렇죠. 말이 맞을 정도로 이제 바뀌었어요. 양당 체제라고 지금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건데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꽤 많이 늘면 그래도 이제는 뭔가 균형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협치가 어려운 걸까요, 이번에? 저희 의회는 모든 결정을 이제 다수결 또는 과반수 원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과반수가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과반수로 모든 것이 결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표결을 해버리면. 그렇겠죠. 이제 과반 예. 출석에 이제 과반 득표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표결을 해서 다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대전제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표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수결이야, 우리가 과반수야 이렇게 마음먹고 결정을 해버리면 소수의 의견이나 다양성은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제8대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특정 정당의 독주 체제에서 양립 체제로 전환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포항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6석을 자유한국당이 독차지했습니다. 이웃 경주시의회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탄생시켰고 울진군의회도 무소속 의장이 나왔습니다. 상주시의회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했고 영덕군의회는 여성 의장이 나와 세대 교체가 뚜렷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41%가 비한국당인데도 한국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했고 상주시의회도 포항과 같은 41%, 도의회는 32%, 경주시의회는 29%인데도 비한국당 의장단이 배출됐습니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은 한국당이 협치 거부로 민의를 왜곡했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했는데 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포항시의회가 그동안 왜 청렴도 꼴찌였는지 알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까지가 이제 의장단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단이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이렇게 있는데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전부 한국당, 그리고 부위원장까지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게요. 물론 다수결이 있긴 하더라도 어느 쪽에 이렇게 비율이 좀 맞으면 비율대로 될 법도 한데 글쎄 말이에요. 이번에 의장, 부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출마자들이 윤곽이 드러나 있었는데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 저희 복덕교 의원님께서 이런 방식은 이제 맞지 않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누가 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그 속내라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투표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거가 진행이 돼버렸거든요. 아, 대화가 자체가 안 됐군요. 네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런 선거에서 저희가 이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퇴장을 해버렸죠. 예. 다들 이렇게 불출석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비단 그 부분만이 예. 아니라 더욱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민주당에서도 만들어서 더욱더 대화하고 소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드린 거였어요. 의장당, 상임위원장당 구성하시라고 과반수 넘는 숫자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 대승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뭐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으면 아마 옛날에 국회에서 보셨던 모습을 좀 보시는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싸울 준비가 됐다라고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운동 다니신다는 소문도 있고. 팔의 힘을 막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희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도블록 많이 보셨죠. 예. 어떤 분들은 이 보도블록이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한 몇 년 더 지나서 정말 파손되는 게 많이 되면 바꾸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맞는지 저희가 뭐 예산도 따져보고 감가상각도 따져보고 향후의 재원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의원 결정이 일방적이다 보니까 뭐 설득하지 않고 그냥 지금 바꿔 이러고 끝내버리면 보도블록 같은 예산을 아끼자라고 했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주민으로서 목소리를 냈는데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졌던 우리 의장단 선출하고 이제 상임위원장 이제 자리에 대한 문제, 한 당이 독식을 했을 때에 시민분들 이런 폐해가 생깁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단순하고 명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의사 결정, 그러니까 의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보도블록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블록이 이제 포항시에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권한을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보도블록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의장단에서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냐 안 돼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포항시 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8대 의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대화가 꽉 막혀버려서야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게요. 기존에 없던 방식의 의회를 시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셨을 때는 좀 다양하게 논의를 해봐라. 한쪽의 시각만 아니라 다른 쪽의 시각도 가지고 다양하게 논의를 해봐라. 이 바람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답답한 상황이죠. 포항시 의회로 저희가 도착을 이제 했어요. 이제 일터로 오셨네요. 네. 예.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포항시 의원 32명 전체가 이거를 쓰기에는 좀 이곳에서 회의를 크다. 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방청석을 좀 크게 만들었거든요. 예. 네. 방청석을 저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그 본회의장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회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로 크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좀 오세요? 안 오십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매번 뭐 싸우기만 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우리 저기 박기정 의원님 자리도 딱 땡겨 있으시고 네. 좋을 수 있는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시죠?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방망이 두들겼던 일이 잘한 일인지 늘 반성을 하죠. 네. 그래요. 오늘 뭐 많은 시민분들이 택시를 보시면서 우리 시의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포항시의회 앞으로 뭐 어떤 시의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본회의장에 이렇게 의원석에는요 일반인들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 방청석도 사전에 신청을 해야 다 개방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문화는 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회의장에 일반인들 출입을 제한시켰던 이유는 의원들이 어떤 외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여기에서 정말 소신 있게 회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좀 제한시켰던 건데 요즘에 권위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더 뭔가 네. 칸막이가 네. 어려운 벽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저 있어요. 투명한 칸막이가 그냥 시민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칸막이처럼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본회의장이 좀 더 활발한 무엇이든 활발한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사실 뭐 방청을 안 온다고 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오고 싶어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예, 맞습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시의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사전에 방청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방청 신청 들어왔을 경우 그걸 막는 경우는 또 없거든요. 언제든 오셔서 의원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혼도 내주시고 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쪽에 우리 방청객분들하고 우리 시의원분들하고의 벽도 벽이지만 이 안에 있는 의원님들끼리의 벽부터 빨리 좀 없애야죠.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예. 8대회 개헌하고 보시면서 속 많이 상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그 속상함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시협직하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각자 상인위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인위에서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시민이 바라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내는데 다 같이 공예가 같이 있도록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의 독주 체제에서 양당 체제로 포항 정치 지형의 변화를 몰고 온 제8대 포항시 의회. 소통과 협치를 염원하는 민의에 따라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포항시 의회를 기대해 봅니다.